안녕하세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반려식물 플랫폼 시장 그리고 소비자 인식 동향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반려식물 플랫폼 서비스가 되게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 서비스의 동향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저희 도시농업과에서 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반려식물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반려식물. 그렇다면 이제 반려식물은 잘 알겠는데 플랫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랫폼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과 같이 구획된 땅의 형태를 의미했다면, 이제 현재로 와서는 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공간 상생 생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지만 제가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반려식물 생산하는 생산농가, 그리고 반려식물을 구매해서 기르는 저희 같은 소비자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온라인 매개체 상생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식물 플랫폼 하면 어떤 서비스가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사해본 사이트들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이 식물을 등록해서 식물을 어떻게 기르는지에 대해 일기를 쓸 수도 있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내 식물이 어떤 상태인지, 병해충에 걸렸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식집사라고들 하죠. 이 반려식물을 기르는 사람들 간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해주고, 식물을 입양하고 분양하고 렌탈하고, 이 소비자 간에 어떤 식물이 이 소비자에게 어울리는지 적합한지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고민일 부분일 텐데요. 식물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육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이제 아까 마초산충기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플랜테리어 서비스, 그리고 식물 판매 유통 서비스도 현재 플랫폼에서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식물도 온라인으로 가볍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엑스플랜트, 갑존에, 심펄드 정말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엑스플랜트를 먼저 대표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리면, 현재 이제 엑스플랜트라는 이 플랫폼에는 총 2,100여 개 정도의 농원이 입점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곧 내가 원하는 식물을 2,100여 개의 농원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사이트는 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체로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설립된 그루라는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려식물 관련 종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이용자의 이제 가드닝 경험, 그리고 식물을 키우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의 생육 환경을 먼저 기본적인 데이터로 수집을 한 후에 이 소비자 간에 어떠한 식물이 이 소비자에게 어울릴지에 대한 반려식물 맞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천된 식물들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주변 농가와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식물을 구매하기 전에 이 식물의 사이즈, 이 규격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있으실 텐데, 식물을 구입하고 화분을 구입했는데 막상 심어보니 어울리지 않더라. 이런 실수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식물과 화분을 사전에 이렇게 매칭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보니까 이런 플랜테일러라고 하는 그런 업체도 있는데, 여기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 AR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을 찍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식물과 화분을 이 공간에서 매칭했을 때 이 식물이 정말, 이 화분이 정말 이 공간과 어울리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립이라는 플랫폼도 제가 한번 주의 깊게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나 구매 연동 서비스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식물 관련된 정보를 매우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식물의 특징이나 재배 관리 방법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이 다음과 같은 반려식물 명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찍으면 앞서 보여드렸던 이 식물마다의 특징과 재배 관리 방법을 바로 이제 핸드폰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352종의 식물의 정보를 제공하고, 식물을 구매했을 때 그 식물과 함께 동봉되어 배송이 되며, 식물을 구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소비자와 판매자가 1대1로 매칭이 되어서 이 식물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를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많은 농업 분야에서도 AI 기술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제 반려식물 부분에서도 AI 관련된 진단 서비스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루라는 업체 또한 이렇게 식물을 촬영하면 이제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 식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병해충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진단을 해주고, 진단 이후에 이 식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 조치 방법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플레용이나 이제 주 아티랩이라는 그런 회사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픽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 식물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 많이 이용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으면 그 많은 사진들 중에서 비슷한 사진들을 그냥 몇 개 보여주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 이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으면 이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그리고 식물뿐만이 아니라 병해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의 15,000종 정도에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티랩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눈여겨볼 만한 게, 앞서 많은 곳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강점이었다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더불어서 이렇게 온도랑 습도를 한꺼번에 잴 수 있는 식물 매니저라는 기기를 같이 만들어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 내에 이 매니저를 놔두면, 공간 내에 이 식물 매니저를 놔두면 제가 지금 식물을 기르고 있는 공간의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에 내가 어떠한 식물을 기르는지를 등록하면 그 식물에 적정한 환경 데이터와 지금 내 생애 환경 데이터가 잘 맞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식물에게 만약에 빛이 부족하다면 어떠한 보강용 LED를 사면 좋을지, 뭐 습도가 높거나 낮으면 가습기를 추천해 주던가 아니면 서큘레이터를 추천해 주던가, 이런 식으로 식물과 환경을 좀 더 조화롭게 이룰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아마 식집사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궁금할 법한 이제 주변에 식물 카페가 어디에 있는지, 화훼단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쿠팡이나 뭐 넷플릭스처럼 이제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할 텐데, 이제는 식물도 구독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이 식물회관이라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단지나 쇼핑몰 아니면 병원, 이런 좀 대규모 공간, 물론 소공간도 포함돼서 많은 공간의 식물들을 직접 렌탈도 해주고, 이제 많은 식물이다 보니까 내가 다 관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식물들은 직접 전문가가 와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많은 저희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들을 대상으로 이 플랫폼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이 플랫폼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는 응답 비율이 86.4%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러면 이제 이용을 할 때 어떠한 부분이 좀 개선되면 좋을지를 여쭤봤는데, 이 정보의 모호성이 아직까지는 가장 큰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정보의 모호성이란, 예를 들어 이 식물은 빛을 좋아한다 라고만 이렇게 정보가 기입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얘가 직사광선을 쬐어줘야 되는지 반음지에서도 할 수 있는지, 물을 좋아하면 뭐 하루에 한 번 줘야 되는지 이틀에 한 번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정보의 모호성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식물을 키우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인 정보까지 제공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는 그 사용자마다의 정말 이 식물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어진 조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이 플랫폼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77% 정도가 구체적인 관리 방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플랫폼 서비스마다 제공하는 기능들은 다양하겠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결국에 플랫폼을 찾을 때 식물을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플랫폼들 쭉 찾아보다가 이제 느낀 점이, 앞으로 우리 플랫폼 시장이 커지려면 결국엔 이제 홍보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더라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고, 이제는 제가 플랫폼 서비스를 많이 확인하면서 느낀 게, 너무 많이 상향화가 돼 있어서 이제 웬만한 서비스들은 모든 플랫폼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이 뭔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AR이나 AI 진단과 같이 독창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믿음은 쌓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이제 소비자들이 만약 이 플랫폼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불확실하고 모호성이 있다면 분명 그 소비자들은 그 플랫폼을 다시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 기관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업체 쪽에서도 이런 믿을 만한 정보,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소비자 인식 동향도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1년부터 23년까지 총 3년에 걸쳐서 저희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21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진행되는 조사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반려식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모호한 반려식물 개념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자 반려식물 개념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질문을 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 식물의 존엄성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런 식물의 존엄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한번 여쭤봤고, 이제 반려식물의 시장 동향은 어떤지, 소비자 지불 의사는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정 내 식물 가꾸기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과거부터 꾸준히 가꾼 인원은 거의 50% 정도가 되고, 새롭게 가꾸기 시작한 분들과 최근에 중단한 분들이 각각 16% 정도로 동일했는데요. 여기서 좀 유의미했던 점은 이제 최근 가꾸기 시작한 분들과 요새 관리를 중단한 분들 모두 20대, 30대가 비율이 높았다는 점으로 보아,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 식물 기르기에 쉽게 진입을 하다가도 쉽게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그런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을 가꾸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봤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 조사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방송이나 SNS 추천을 통해서 좀 많이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봤을 때는 오히려 직접 키우고 싶거나 선물을 받아서 키우게 된 경우가 많았고요. 연령대로 봤을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접 식물을 기르고 싶어서 키우신 분들의 비율이 높았고, 이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직접 키우고 싶어서 키우셨고,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뭔가 식물을 키우기에 좀 부족한 공간에서는 선물을 받아서 키운 그런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삶 속에서의 식물의 중요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삶에서 식물이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제 많은 분들 발표에서 이제 16년도부터 이제 반려식물이라는 키워드가 처음 SNS에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벌써 이제 23년이니까 거의 7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제 21년도에 반려식물이란 단어를 정확히 들어봤고 정확히 안다, 들어봤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해 보았을 때 21년도 82.3%, 22년도 87.9%, 그리고 올해는 90.8% 정도로 비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이제 반려식물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조금은 익숙한 일상 속의 용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반려식물은 도대체 그럼 어떠한 식물을 우리 소비자들이 반려식물로 인지하는가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발표자분들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식용을 위해 기르는 식물을 반려식물로 생각하는 분들의 비율은 15% 정도로 낮았고요. 공기정화를 위해 키우는 식물이 24.9%, 그리고 관상을 위해 키우는 식물을 한 54.4% 정도로 응답을 하였고요. 공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을 저희 오히려 더 반려식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이게 21년도 자료인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야외는 정말 안 되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실내뿐만이 아니라 실내외, 내가 이제 반려식물이라고 인지하는 식물들은 모두 반려식물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려식물로 좀 선호하는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내가 관리를 했을 때 뚜렷한 생각 변화를 보이는 식물에 대해서 40.2%, 그리고 본인만의 사연이나 의미가 있는 식물에 대해서 30.4%의 비율을 보였는데요. 이는 내가 이 식물을 아끼고 관리를 해줬을 때 이 식물이 쑥쑥 자라고 열매나 잎을 더 냈을 때, 아, 내가 정말 이 식물과 교감하고 반려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 식물에게 사연을 갖고 의미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 식물과 인간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려식물을 좀 어떤 종류를 좀 많이 구매하는지를 저희가 올해 한번 여쭤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관엽식물이 거의 64.4%로 많이들 구매를 하고 계시고, 다육식물이나 선인장은 13.5%,
그리고 유실수, 이제 커피나무나 사계 귤나무나 아니면 이런 열매를 열리는 유실수의 경우에는 10.4% 정도의 응답을 보였고요. 예상과 좀 다르게 난초류나 이끼 같은 부분은 아직은 2.4%, 0.4%로 아직은 그런 식물들은 반려식물로 많이 구매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식물을 구매한 경험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식물을 1개에서 3개 정도 구매했다는 비율이 64.5%로 가장 높았고, 식물을 거의 10개 이상씩 구매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실내, 이게 제일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집 안에 만약에 식물이 있을 때 그럼 이 모든 식물이 반려식물이 될 수 있냐? 아니면 그냥 실내 식물과 반려식물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식물과 내가 애착을 형성했고 상호 교감을 한다면 이 실내 식물이 아닌 반려식물로 인지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반려식물을 관리할 때 반드시 내가 모든 관리를 할 필요는 없고 집안 가족 구성원이 함께 관리를 해도 내가 이 식물에 애정을 갖고 있으면 반려식물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58.6%로 조금 더 높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려식물을 기르는 목적은 많이 다르겠지만 저희가 응답을 봤을 때 인테리어나 공기정화보다는 역시 식물을 기르고 가꾸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교감이 되고 안정을 하기 위해 라고 응답한 비율이 54.8%로 높았고, 이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서적 교감과 안정을 위해 기른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이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인테리어를 목적으로 기르는 비율도 높아진다라는 응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과 교감을 반려식물과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교감을 하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물을 주었을 때가 이제 5점 만점에 4.31점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예상과 좀 다르게 식물에게 말을 걸었을 때 교감을 느낀다고 하는 비율은 3.85 정도로 낮았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저희가 식물에 말을 걸었을 때 식물이 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식물을 기르며 느끼는 삶의 긍정적인 변화 등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행복감이 증가하며 우울감이 감소한다 등과 같이 이 과거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과거에 대한 우울감, 현재에 대한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같은 그런 우울, 외로움, 불안감 같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고 위로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는 많이 말씀했던 것처럼 반려식물은 결국 식물과 인간이 서로 짝이 되어 교감을 나누며 살아가는 특정한 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식물은 모든 식물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짝이 돼서 애착을 형성하고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식물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아직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개념을 성립하고 시장이 형성되어 나가는 이 반려식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반려식물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면서 반려식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상 관계상 빠르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